올해 이론 점수 몇 점이십니까? 올해 이론은 56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득점 하신 편에 속합니다. 2년차 때부터 사실 매일매일 100점을 풀었습니다. 2, 3년 차에 그 실패를 토대로 이제 외울 거는 다 외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런 고민을 했고요. 서결을 좀 생각하면서 모름간 연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외웠던 게 좀 잘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패스에서 감정평가 이론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36기에 합격하게 된 4년차로 합격하게 된 김호민입니다. 저는 법령 면제자로 2차만 4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평균 몇 점 합격하셨나요? 51.3점 받았습니다. 2차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무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 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몇 점 받으셨나요? 올해 그렇게 높진 않은데 49.5점 받았고요. 실무는 2년차 때부터 사실 매일매일 100점을 풀었습니다. 한 합격하기까지 한 10만 점 정도 푼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 한 100점에서 150점 정도 스터디를 풀 때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를 풀다가 제가 좀 약하다는 파트가 있으면은 기업 가치가 됐든 영어권이 됐든 그걸 종합 문제에서 발췌해가지고 100점에서 150점 정도 맞춰서 풀고, 이제 오답 노트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풀 문제들 남겨두고 또 서브 보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점에서 150점 정도씩 푸신 거예요? 네네. 수험생 분들 중에 혹시 200점, 300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초반에 실무가 너무 불안정할 때는 당연히 실무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론 법규에 지장이 오니까 이제 실력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그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실무 푸는 걸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실무 많이 푸는 거는 필요하지만 네. 그걸 이제 점차 줄이고 이론 법규 늘려라. 네네. 법규 과목에 대해서 또 간단히 몇 점 받으셨고 공부 방법 설명해 주시죠. 법규도 올해 48.5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실 법규가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이렇게 받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법규를 공부했고, 법규도 하루에 시중의 모든 스터디 문제랑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하루에 150점에서 200점 정도, 목차를 100점당 30분에서 40분 정도 잡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파트나 이런 부분에 서브를 좀 추가하고, 그렇게 공부를 1차를 마치고 하루에 또 2차 법규 공부할 때는 개별법, 행정법을 회독을 하면서 일주일이나 2주에 1회독 할 수 있게끔 회독을 하면서 또 30분에서 1시간씩 조모 남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규도 서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법규도 전 합격생들의 서브를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고, 법전이랑 판례집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막 회독을 많이 하신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실무랑 법규가 둘 다 하루에 막 100점, 150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불안함이 문제를 풀어야 좀 잡히더라고요. 이론 과목 공부 방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총 공부를 어쨌든 한 4년 차 이렇게 하셔서 합격하셨는데 각 연차별로 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우선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2년차 때는 암기된 게 없으니까 많이 외우고 많이 쓰려고 하는 그냥 단순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3년차 때는 2년차 때 암기가 좀 덜 된 부분, 구멍을 메우고 이제 조금은 어렵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못 적는 것까지 하나 더 적어야겠다. 그래서 심화적인 부분을 많이 봤고, 또 두꺼운 안정근 교수님이나 경흥수 교수님 그 책 같은 거를 다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안 좋았나요? 그렇게 했더니 어땠어요? 작년 시험은 제가 48.5점을 받았는데 크게 좋진 않았습니다. 올해 이론 점수 몇 점이십니까? 올해 이론은 56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득점 하신 편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2번 문제를 특히 60% 이상 득점을 하셨죠.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셨죠? 올해는 2, 3년 차에 그 실패를 토대로 이제 외울 거는 다 외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생각했던 게 포섭을 제가 좀 못했나? 그렇게 하다가 물음간 연계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 했었는데 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자꾸 서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 적을 시간에 목차 2개 더 적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음간의 연계를 생각하고 출제자가 어떻게 냈는지 좀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이 왜 문제를 냈는지를 알겠다를 서에서 적으라고 하셨고, 결은 내가 이것만 적었지만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다. 약간 티를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서결을 좀 생각하면서 물음간 연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외웠던 게 좀 잘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2, 3년 차 때까지는 암기에 좀 치중을 했었고 암기만으로는 뭔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느끼셔서 마지막 해에는 서결 챙기시고 네. 그리고 포섭도 더 하시려고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소물음간 연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을 쓰신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50점을 넘어서 55점 넘은 점수 밖에 네. 운이 되신 좋게 거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합격하시는 해에는 제 강의를 함께 수강하시면서 네. 같이 했는데 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 강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 합격할 때는 1기부터 평가사님 그 GS를 다 들었고요. 점수를 받을 때마다 분명히 다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쓴 목차에서 왜 점수를 못 받았는지 더 상세하게 또 좀 적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채점 팀장님한테 이제 메일로 남기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닌데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답변을 받아서 제가 쓰는 말들이 참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좀 수정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과는 파이널을 들었는데 뭐 새로운 걸 공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 이슈랑 관련해서 이제 올해 어떤 문제가 좀 나올지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에 좀 안정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수강을 하면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그 파이널에 있었던 거랑 또 스터디 마지막 때 내신 거랑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딱 볼 자료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또 PF가 다행히 나와서 평가사님 문제 그대로 가져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장 가실 때까지 들고 갔다는 이 이론 서브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활 돌이켜보니까 뭔가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습니까? 후배들이 꼭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다? 3년차 때는 특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꼭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누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좀 의심이 될 때 채점 팀장님한테 메일도 쓰고 기존 합격생들한테 전화도 하면서 좀 공부 방법을 다시 잡고 그 부분을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좀 힘드신 시점이 오신다면은 혼자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